안녕하세요. 거주정리 Q&A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가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가 라는 가격 상승 메커니즘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엊그저께 일 때문에 그 공덕동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물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공덕동에 볼 일이 있어서 고객분과 상담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간 김에 하도 요즘에 회자가 되다 보니까 눈으로 직접 단지 규모를 좀 살펴보고 왜 이렇게 인기가 좋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0평대가 일단 25평이 12억 정도 하고요. 33평대가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차후 한 3, 4년 후의 가격을 지역 주민들은 한 20억까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전에 부동산을 움직이는 5가지 변수라는 곳에서 설명도 했지만 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전체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를 일이 없는데, 한 가지 금리가 작년에 금리가 상승할 것을 누구나 다 예측했는데 실제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번만 금리를 올렸고 그 이후에는 또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상황이 팽배했다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확률도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은 호재의 요인인 거는 맞죠. 그러니까 금리, 그 다음에 어떤 심리, 금리가 낮은 것과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지금의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일부 인기 지역을 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강한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진 거죠. 돈이라는 게 금리가 낮아지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기 지역들을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묻지마 가격 상승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요. 여러분, 그 감정평가라고 아시죠?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사례 비교법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딴 게 아니라 A라는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뭘 가장 우선시해서 보냐면 바로 A라는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아파트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B가 지난달에 10억에 거래가 됐대.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비슷할 거라는 것에 착안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많이 쓰여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실거래가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십니까? 실거래가를 보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 변수라는 것이, 실거래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 거래된 가격이 얼마면 그 옆에가 얼마라고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핵심적인 감정평가 기법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얼마에 팔았대가 매우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얼마에 팔았대 또는 저 사람이 얼마에 산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지금은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있을 때 어떤 게 가격을 형성해 갑니까? 어떤 게 주도해 가죠? 신축이 주도를 합니다. 신축 아파트. 왜냐면 기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거래 사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신축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라는 정찰 가격이 나오잖아요. 정찰 가격이 나옵니다. 정찰 가격.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축 아파트는 특히 후분양 제도를 통해서 정찰제가 나와요. 그래서 신문에 공지,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이렇게 공지를 해서 일반 분양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쭉 가격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 특히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오죠. 재개발을 통해서 나오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대다수가. 그렇다면은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사업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고, 반면에 일반 분양가는 높여야 되겠죠. 왜? 일반 분양가를 높여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합원들은 나중에 청산할 때 사업을 잘하면 돈도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요, 무슨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나오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가격 자체, 정찰제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최대한 가격을 올리는데 지금까지 주안점을 거기에 뒀다는 거. 왜냐하면 조합원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신규로 나오는 아파트 가격이 높았던 거죠. 높았어요.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땅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이죠. 그러면 땅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가 떨어졌다.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산정할 때 표준 건축비라는 걸 얘기하고 애초에 조성원가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데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준 건축비는 매년 상승하지 토지 가격은 최근에 거래된 걸 기준으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찍어낸 이 정찰제를 만들 때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이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화면에 보지만은 아파트 가격을 이게 딱 어느 지역에서 딱 찍어 올리면은 거기랑 비슷한 지역들이 키를 맞추면서 가격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 재건축이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뭐 15억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생활 수준이라고 느끼는 용산이라든지 여의도, 그 다음에 좀 떨어진다고 해도 강남이 이 정도면 우리는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목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마포 같은 지역도 어느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딱 15억이라고 결정되면 착착착 영향을 주면서 자기들이 키를 맞춰 간다는 거죠. 이게 아파트 가격만 사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표에도 썼지만은 신축 다세대 주택들이 요즘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있는 강동구를 비롯해서 이런 주택지역들이 신축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신축 많이 하면 투룸 가격이 2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가 2억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투룸 분양가가 2억 8천, 3억에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만에 이루어진 어떤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강동구만 하더라도 단독주택 부지가 평당 2,500을 한단 말이죠. 이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천만 원 미만에 다 형성이 됐던 게, 그 아파트 가격은 신축 아파트가 좌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단독주택 가격은 신축 다세대가 신규로 분양이 되면서 이런 신축에 의해서 단독주택 가격이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메커니즘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강남 재건축 가격이 선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강남 재건축 가격이 빵 얼마라고 말하면 그동안에 10억 넘는 게 이렇게 너무 쉬워져 버렸잖아요. 평당 10억이 넘는 게 30평대 기준으로. 강남에서 15억에 딱 일반 분양을 하면 다른 지역도 그거에 맞춰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들고 나온 게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조합원과 건축사들이 독점했던 이 분양가라는 이 결정 자체를, 분양가를 본인의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형성했던 이 가격 자체를, 이 가격 자체 때문에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칼을 빼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신축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 좀 가격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잡게 되면 언젠간 오르겠죠. 그렇지만은 전매 제한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 수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의무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을 넣어서 웬만하면 정말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어떤 가격 상승의 수혜도 받았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이걸 억지로 가격은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대신 지금처럼 1년 전에 10억인데 그 1년 후에는 12억이 되고 그 1년 후에는 15억이 되는 이런 너무나도 급속도로 하는 이 상승의 폭을 제한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축 서울 아파트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감정평가에서 늘 많이 쓰는 거래사례의 비교값과 유사하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가격이 예를 들어 15억에 분양을 하면, 신축에서 분양을 하면 구축이 10억이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과 갭을 메우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기준이 돼서 그 인접지역, 중산층과 소득이 높은 계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슷한 시그널을 줘서 그 주변 지역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계속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